밤에 잠들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서 깜짝 놀라 깨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아침에 기지개를 켜다가 종아리가 쥐어져서 몇 분간 꼼짝도 못하신 경험 말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자주 생기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아, 이제 나도 늙었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단순히 나이 탓으로만 여기고 계신다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자주 발생하는 다리 쥐는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거든요. 혈액순환 장애나 신경계 이상, 심지어 심각한 혈전성 질환의 전조 증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쥐가 나는 진짜 원인을 정확히 알게 되고 매일 단 3분만 투자해도 쥐를 예방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리에 쥐가 난다는 것은 정확히 어떤 상황일까요? 의학적으로 말하면 근육이 갑자기 수축한 채로 스스로 풀리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치 고무줄을 세게 당겨놓고 놓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상적인 근육은 뇌에서 보내는 신호에 따라 수축하고 이완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신호 체계에 문제가 생기면 근육이 계속 수축된 상태로 멈춰버리는 거죠. 이때 근육 안의 혈액 공급이 일시적으로 차단되면서 극심한 통증이 함께 찾아옵니다. 특히 종아리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 중 하나입니다. 이 큰 근육이 한 번에 경직되면 그 고통은 정말 견디기 어려울 정도죠. 게다가 종아리는 심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때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쥐가 더 자주 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말초 신경의 민감도가 높아지고 근육으로 가는 혈액순환도 예전만큼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근육량도 점점 줄어들면서 작은 자극에도 쉽게 경련을 일으키게 되죠. 하지만 나이가 든다고 해서 무조건 쥐가 나는 건 아닙니다. 올바른 관리를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자주 발생하는 쥐가 다른 질병의 신호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당뇨병이나 신장질환, 혈관질환 등이 있으면 쥐가 더 자주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나이 탓으로만 여기지 마시고 왜 쥐가 나는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적절한 대처법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쥐가 자주 나고 어떤 사람은 거의 안 날까요? 오랫동안 다리 쥐로 고생하는 환자들을 관찰해 본 결과 놀랍도록 비슷한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6가지 습관 중에서 여러분도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 하루에 물을 1리터도 마시지 않는 생활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충분한 수분이 필요해요.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져서 근육으로 가는 영양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물 섭취량이 줄어들죠. 커피나 차는 물 대신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뇨작용으로 인해 몸속 수분을 더 빼앗아 가거든요. 두 번째는 오래 앉아서 다리를 꼬는 습관입니다. 책상 앞에 앉아서 일하거나 TV를 볼 때 무의식적으로 다리를 꼰 채 몇 시간씩 있는 분들 많으시죠? 이 자세는 다리 혈관을 압박해서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특히 무릎 뒤쪽과 허벅지 안쪽 혈관이 눌리면서 종아리까지 혈액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1시간 이상 같은 자세로 앉아 있으면 다리 근육이 경직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운동 없이 무조건 걷기만 하는 생활 패턴이에요. 걷기 운동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걷기만으로는 근육의 유연성을 기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걷기는 주로 앞뒤로만 움직이는 운동이거든요. 근육을 여러 방향으로 늘리고 수축시키는 스트레칭이나 근력 운동이 함께 있어야 근육이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특히 종아리 근육은 다양한 각도로 늘려주지 않으면 쉽게 경직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낮 동안 과도한 카페인 섭취입니다. 커피를 하루에 3잔 이상, 에너지 드링크까지 마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카페인은 신경을 흥분시키고 근육을 긴장하게 만듭니다. 또한 마그네슘이나 칼슘 같은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해서 근육 기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저녁 늦게까지 카페인을 섭취하면 숙면도 방해받고 수면 중 근육 회복도 제대로 안 됩니다. 다섯 번째,
수면 중에 발이 찬 환경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에어컨을 켜고 자거나 이불을 덮지 않고 자는 습관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육은 온도에 매우 민감합니다. 차가워지면 혈관이 수축하고 근육도 경직되기 쉬워져요. 특히 발끝은 심장에서 가장 멀리 있어서 차가운 환경에서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부위입니다. 겨울철뿐만 아니라 여름철 과도한 냉방도 주의해야 해요. 마지막 6번째는 약물 복용 후 전해질 균형이 무너지는 경우입니다. 고혈압약이나 이뇨제, 일부 항생제 등은 몸속 나트륨이나 칼륨 농도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이런 전해질 불균형은 근육 수축과 이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여러 가지 약을 함께 복용하는 노인분들에게서 쥐가 자주 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해요. 이 중에서 3개 이상 해당된다면 쥐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습관들은 충분히 바꿀 수 있고 바꾸는 순간부터 효과를 느끼실 수 있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해결책을 알려드릴게요. 복잡하고 어려운 방법이 아닙니다. 하루에 단 3분만 투자하면 되는 간단한 루틴이에요.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은 일주일만 해도 확실한 변화를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 취침 전 종아리 마사지입니다. 잠들기 30분 전에 앉은 자세에서 한쪽 다리를 쭉 펴세요. 그 다음 양손으로 발목부터 무릎 뒤쪽까지 천천히 주물러 주시면 됩니다.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살짝 아픈 정도의 힘으로 아래에서 위쪽으로 쓸어 올리듯이 마사지해주세요. 한쪽 다리당 1분씩이면 충분해요. 이렇게 하면 종아리에 쌓인 피로 물질이 빠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특히 하루 종일 서서 일하시거나 많이 걸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효과적이에요. 두 번째는 발목 돌리기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살짝 들어 올리세요. 그 다음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10바퀴, 반시계 방향으로 10바퀴씩 돌려주세요. 양쪽 다리 모두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발가락까지 함께 움직여주는 거예요. 발목뿐만 아니라 발가락도 위아래로 구부렸다 펴셨다 하면서 종아리, 근육 전체를 자극해주는 겁니다. 이 운동은 사무실에서도 쉽게 할 수 있어서 점심시간이나 휴식 시간에 틈틈이 해주시면 좋아요. 세 번째, 따뜻한 물에 족욕하기입니다.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발목까지 담그고 10분 정도 족욕을 해보세요. 물이 너무 뜨거우면 오히려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까 미지근하게 맞춰주시는 게 중요해요. 족욕하는 동안 발가락을 구부렸다 펴셨다 하면서 가벼운 운동을 함께 해주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따뜻한 물이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서 쥐가 날 확률을 크게 줄여줍니다. 시간이 없으시면 샤워할 때 다리에 따뜻한 물을 좀 더 오래 틀어주시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돼요. 네 번째는 다리를 살짝 높여서 자는 겁니다. 베개나 쿠션을 발밑에 받쳐서 다리를 심장보다 10cm 정도 높게 올려주세요. 너무 높이 올리면 오히려 불편해서 잠을 못 잘 수 있으니까 살짝만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다리에 고인 혈액이 심장으로 쉽게 돌아가면서 부종도 빼고 근육 피로도 풀어줍니다. 특히 다리가 자주 붓는 분들이나 오래 서서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잠들기 전 미지근한 물 한 컵 마시기입니다. 너무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마셔주세요. 이때 중요한 건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는 게 아니라 조금씩 천천히 마시는 거예요. 잠들기 전 수분을 보충해주면 밤사이 혈액이 끈적해지는 걸 막을 수 있고 근육에도 충분한 수분이 공급됩니다. 단, 너무 많이 마시면 밤에 화장실 때문에 깰 수 있으니까 컵 하나 정도만 마시면 돼요. 이 5가지 방법을 매일 꾸준히 하시면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처음에는 귀찮을 수도 있지만 일주일만 해보세요. 잠자리에서 쥐 때문에 깨는 횟수가 확실히 줄어들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이런 간단한 관리가 나중에 더 심각한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이에요. 아무리 잘 예방해도 갑자기 쥐가 날 수 있어요. 특히 밤중에 쥐가 나면 너무 아파서 당황하게 되죠. 이럴 때 올바른 대처법을 알고 있으면 고통을 빨리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방법들은 의료진들도 실제로 사용하는 검증된 응급처치법이에요. 첫 번째, 무릎을 펴고 발끝을 당기는 스트레칭입니다. 쥐가 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동작이에요. 누워 있다면 그대로 누운 상태에서, 앉아 있다면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쭉 펴세요. 그 다음 발끝을 몸 쪽으로 최대한 당겨주세요.
이때 무릎이 구부러지면 안 돼요. 다리 전체를 일직선으로 쭉 펴야 종아리, 근육이 제대로 늘어납니다. 처음엔 아프겠지만 10초 정도 버티시면 근육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해요.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꾸준한 힘으로 당겨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손바닥으로 종아리를 두들기는 방법입니다. 발끝 당기기를 하면서 동시에 아픈 부위를 손바닥으로 가볍게 두들겨 주세요. 주먹으로 치면 안 되고 손바닥 전체로 톡톡 두드리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근육에 다른 자극을 주어서 경련을 멈추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또한 혈액순환도 촉진시켜서 근육이 더 빨리 이완됩니다. 너무 세게 치면 근육이 더 긴장할 수 있으니까 적당한 힘으로 리듬감 있게 두드려주세요. 세 번째, 따뜻한 수건으로 감싸주기입니다. 미리 준비해둔 따뜻한 수건이나 온열팩이 있다면 아픈 부위에 대주세요. 없다면 뜨거운 물에 수건을 적셔서 짜낸 다음 종아리에 감싸주시면 됩니다. 따뜻한 온도가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관을 확장시켜서 쥐가 빨리 풀리게 도와줍니다. 단, 너무 뜨거우면 화상 위험이 있으니까 손등으로 온도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온열 패드를 사용할 때도 중간 온도로 설정하시는 게 안전해요. 네 번째는 깊게 숨 쉬며 호흡을 조절하는 겁니다. 쥐가 나면 아파서 자연스럽게 숨이 가빠지고 몸에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의식적으로 깊고 천천히 숨을 쉬어야 해요. 코로 4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2초간 참았다가 입으로 6초 동안 천천히 내쉬세요. 이런 복식 호흡을 반복하면 긴장된 근육이 자연스럽게 이완되고 통증도 줄어듭니다. 또한 산소 공급이 좋아져서 근육 회복도 빨라져요. 이 네 가지 방법을 순서대로 해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1분 안에 쥐가 풀릴 거예요. 하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쥐가 날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들도 있거든요. 우선 아파서 다리를 주무르고 싶었지만 쥐가 난 상태에서 강하게 마사지하면 근육이 더 손상될 수 있어요. 가볍게 두드리는 정도는 괜찮지만 깊게 누르거나 비트는 건 피하세요. 또한 쥐가 났다고 갑자기 일어나서 걸으려고 하면 넘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먼저 누운 상태나 앉은 상태에서 충분히 풀어준 다음에 천천히 움직이세요. 얼음찜질도 피해야 합니다. 차가운 것은 근육을 더 경직시킬 수 있어서 쥐가 날 때는 절대 사용하면 안 돼요. 쥐가 완전히 풀린 후에도 30분 정도는 무리한 활동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근육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라서 다시 쥐가 날 수 있거든요. 만약 이런 응급처치를 해도 5분 이상 쥐가 풀리지 않거나 쥐와 함께 다리 색깔이 변한다면 즉시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근육 경련이 아닐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까지 쥐를 예방하고 대처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렸는데요. 사실 더 중요한 건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를 아는 겁니다. 단순한 근육 경련이 아니라 심각한 질병의 신호일 수도 있거든요. 다음에 말씀드리는 증상들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받으세요. 첫 번째, 하루에 2번 이상 쥐가 반복해서 나는 경우입니다. 가끔 한 번씩 쥐가 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하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계속 반복된다면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특히 같은 부위에서 계속 쥐가 난다면 그 부위의 신경이나 혈관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당뇨병으로 인한 말초신경병증이나 혈관 협착 등이 원인일 수 있거든요. 일주일 동안 쥐가 나는 횟수를 기록해 보시고 하루 평균 2회 이상이라면 꼭 병원에 가보세요. 두 번째는 쥐와 함께 다리가 차가워지는 증상입니다. 쥐가 날 때 해당 부위만 유독 차갑게 느껴진다면 혈액순환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특히 발가락이나 발등까지 차가워진다면 동맥, 경화나 혈전 등으로 인해 혈액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태를 방치하면 조직이 괴사할 수도 있어서 정말 위험해요. 쥐가 날 때마다 다리 온도를 확인해 보시고 다른 쪽 다리보다 확실히 차갑다면 즉시 혈관내과나 순환기내과에 가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다리 색깔이 변하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증상입니다. 쥐가 난 후에 그 부위가 빨갛게 되거나 보라색으로 변한다면 혈관이나 신경에 손상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어요. 또한 쥐가 풀린 후에도 그 부위가 저리거나 감각이 이상하다면 신경 압박이나 손상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발가락 끝이 하얗게 변하면서 감각이 없어진다면
이는 응급 상황일 수 있거든요. 혈액 공급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즉시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수면 중에 쥐 때문에 자주 깨는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입니다. 한 달 이상 밤마다 쥐 때문에 잠을 설친다면 이는 수면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면역력 저하, 우울증, 심혈관 질환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밤에만 유독 쥐가 자주 난다면 하지불안 증후군이나 수면 관련 움직임 장애일 가능성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수면 클리닉이나 신경과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기존에 앓고 있는 질환과 함께 쥐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입니다. 당뇨병이나 고혈압, 신장 질환 등을 앓고 계신 분들이 갑자기 쥐가 자주 나기 시작한다면 이는 기존 질환이 악화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특히 당뇨병 환자의 경우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면 말초신경에 손상이 생겨서 쥐가 자주 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전해질 불균형이 생겨서 근육 경련이 증가하기도 해요. 기존에 복용하던 약물의 용량을 조절해야 할 수도 있으니까 담당 의사와 상의해 보세요. 병원에 갈 때는 언제부터 쥐가 나기 시작했는지, 어느 부위에 주로 나는지, 하루에 몇 번 정도 나는지, 어떤 상황에서 주로 나는지를 미리 정리해서 가시면 진료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이 있다면 약물 리스트도 함께 가져가세요. 혈액 검사를 통해 전해질 농도나 신장 기능, 당뇨 수치 등을 확인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신경전도 검사나 혈관 초음파 검사를 받을 수도 있어요.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치료 가능한 질환들이 대부분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대해 답변해 드릴게요. 실제로 병원에서도 환자분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내용들이에요. 다리에 쥐 나면 바나나 먹으면 효과 있나요? 바나나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서 근육 기능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죠. 실제로 칼륨 부족은 근육 경련의 원인 중 하나예요. 하지만 바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바나나 하나에 들어있는 칼륨은 하루 필요량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더 중요한 건 칼륨뿐만 아니라 마그네슘, 칼슘 등의 균형도 맞춰야 한다는 점이에요. 바나나 외에도 시금치, 아보카도, 견과류 등을 골고루 드시는 게 좋고 특히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바나나는 도움이 되지만 만능 해결책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종아리 땡기는 느낌이 있는데 이거 전조 증상인가요? 네, 맞습니다. 종아리가 뻐근하거나 당기는 느낌이 든다면 쥐가 날 가능성이 높아요. 이때 미리 대처하면 쥐를 예방할 수 있거든요. 종아리가 땡긴다 싶으면 즉시 앞서 말씀드린 발목 돌리기나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또한 따뜻한 물을 마시고 종아리를 가볍게 마사지해주는 것도 좋아요. 대부분 이런 전조 증상은 근육이 피로하거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때 나타납니다. 하루 종일 같은 자세로 있었거나 운동을 많이 한 날에 특히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무시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관리해 주시면 쥐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제나 건강기능식품으로 도움이 될까요? 시중에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제품들이 많이 있죠. 은행잎, 추출물이나 오메가3 마그네슘 보충제 등이 대표적이에요. 이런 제품들이 아예 효과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생활습관 개선이거든요. 충분한 수분 섭취, 규칙적인 운동, 올바른 자세 유지 등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건강기능식품은 이런 기본적인 관리를 한 상태에서 보조적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미 복용 중인 약물이 있다면 의사나 약사와 상의 후에 드시는 게 안전해요. 제품마다 성분이 다르고 개인차도 있으니까 무작정 믿지 마시고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추가로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 몇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쥐가 자주 나는 분들이 소금을 많이 먹으면 도움이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이건 위험한 생각이에요. 나트륨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혈압이 올라가고 부종이 생길 수 있거든요. 적당한 양의 소금은 필요하지만 의도적으로 많이 드실 필요는 없어요. 또한 쥐가 난 후에 운동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도 많으신데 쥐가 완전히 풀린 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 정도는 괜찮아요. 하지만 당일에는 격렬한 운동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육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라서 부상 위험이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한쪽 다리에만 쥐가 자주 나는데 괜찮나요? 라는 질문인데 이는
조금 더 주의 깊게 관찰해 보셔야 해요. 양쪽 다리에 고르게 나는 쥐는 대부분 생활 습관과 관련이 있지만 한쪽에만 집중적으로 난다면 그쪽 다리의 혈관이나 신경에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오늘 영상을 통해 다리 쥐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한 관리예요. 하루 3분이면 충분하니까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잠자리를 위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주세요. 건강한 하루 되세요.